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사연이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눈물이 나네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로 결심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이 사연은 15년 동안 아껴온 돈을 한순간에 날린 50대 남편의 배신, 분노에 휩싸여 무분별하게 돈을 쓰는 40대 아내의 모습, 그리고 그런 아내가 고깝게 보인 남편이 몰래 저지른 충격적인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 15년 차에 마주한 남편의 두 가지 선택, 하나는 10억 원대의 빚, 다른 하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과연 아내가 이 모든 걸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겨울 제가 28살 때였어요. 대학 선배가 소개해준 자리였죠. 미팅 장소에 늦게 도착했는데 문 앞에서 롱패딩을 벗어 제게 건네주시더라고요. 추울 것 같아서 미리 차에서 몇 분 데워뒀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이미 마음이 설렜던 것 같아요. 첫 데이트 때는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을 예매해 오셨는데 알고 보니 티켓팅 실패할까봐 3개의 컴퓨터를 동시에 켜놓고 도전하셨대요. 그 정도로 저를 위해 준비하고 배려하는 분이었어요. 프로포즈는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제 생일이었는데 퇴근하고 나오는데 회사 로비가 장미꽃으로 가득했어요. 빨간색, 분홍색, 하얀색 장미를 번갈아 가며 백송이를 놓으셨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버스킹 가수를 섭외해서 프로포즈 노래도 준비하셨어요. 사실 그때 제 동료들이 다 알고 있었대요. 한 달 전부터 남편이 몰래 회사 사람들과 준비했다고. 그때는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었는데 결혼 준비할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식장 알아보는 것부터 신혼여행 준비까지 남편이 전부 다 알아서 해주셨거든요. 웨딩드레스 가복 날에는 회사 휴가까지 내고 저랑 같이 가주셨어요. 드레스 입고 나왔을 때 눈물 글썽이시면서 우리 은정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될 줄이야 라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결혼식 비용도 전부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하겠다고 저한테는 신혼집 자금만 준비하라고 하시면서요. 결혼 초기의 추억을 이야기하려니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고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했던 시간이었어요. 신혼집은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새 아파트였어요. 전세금이 조금 부족했는데 남편이 자기 적금을 깨서 채워주셨죠. 가구는 전부 직접 골랐어요. 휴일마다 가구점을 다니면서 침대도 골랐는데 제가 누워보고 마음에 들어하면 남편도 꼭 누워보고 둘이 깔깔 웃곤 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남편이 우리 은정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해라고 하면서 비싼 매트리스를 고집하던 모습이요. 그리고 저녁마다 퇴근하고 오면 둘이 앉아서 인테리어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누던 시간들 정말 달콤했어요. 남편은 요리에 소질이 있으셨어요. 주말마다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만들어주셨는데 레스토랑보다 더 맛있었죠. 파스타 만드는 중에도 저보고 여보 이리 와서 맛 좀 봐줘 하면서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시곤 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삼청동 데이트를 했어요. 골목길 카페에 앉아서 티라미수 먹으면서 서로의 꿈 이야기하고 나중에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울까 하면서 미래를 그리던 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예요. 남편이 같이 기뻐해 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깜짝 파티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거실에 축하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 부모님이랑 친정 동생까지 다 초대해 놓으셨더라고요. 케이크에 우리 과장님 축하해요 라고 써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제 귀에 대고 난 당신이 이렇게 멋진 여자란 걸 알았어. 앞으로도 더 멋지게 성장하는
당신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될게라고 속삭이시던 게 기억나요?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진심으로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3년 전 여름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새 노트북을 사왔는데 암호를 걸어두더라고요. 회사 기밀이라 그런다면서 밤마다 그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는데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쓱 내리고는 했죠. 한 번은 실수로 제가 봤는데 비트코인 거래소 차트더라고요. 남편이 그냥 공부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더 따져볼 걸 그랬어요. 그러다 자주 받기 시작한 수상한 전화들. 김 전문가였나? 전화 올 때마다 테라스로 나가서 속삭이듯 통화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새벽 3시에 튀어나가서 통화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김 전문가가 코인 방장이었더라고요. 24시간 매매를 한다면서 남편 월급날마다 500만 원씩 입금하라고 종용했대요. VIP 투자자만 받는 특별 정보라면서.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회사가 어렵다며 상여금을 못 받았다고 하고 어느 날은 제가 은행에 갔다가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는데 저를 보자마자 도망치듯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느낌에 창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날도 남편이 신용대출을 알아보러 왔었대요. 알고 보니 그때 이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여러 건 받은 뒤였어요. 코인으로 대출금을 다 날린 걸 만회하겠다고 이번에는 부동산에 꽂혔더라고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유튜브로 부동산 영상만 보고 어느 날은 로또급 시세차익 확정이라면서 부동산 설명회에 나간다고 하더니 늦은 밤까지 안 들어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계약금 5천만 원을 걸었대요. 지금은 그 돈은커녕 사무실도 사라졌다고 하네요. 어느 날 우연히 남편 통장 내역을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월급 들어오자마자 온갖 가상화폐 거래소로 입금되고 대출금 상환 또 대출 그런 내역이 가득했어요. 남편 연봉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우리 가정이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구독자 여러분,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알게 된 순간입니다. 3개월 전 남편 서재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책장 뒤쪽을 정리하다가 서류 뭉치를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회사 서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 장을 펼쳤는데 제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XX캐피탈, XX저축은행 대출 서류들이었어요. 금액들이 너무 커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총 10개가 넘는 대출 서류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코인이 폭락하면서 5억이 증발했다는 가상화폐 거래소 손실 내역서, 주식 계좌도 마이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부동산 계약서. 지금은 부도난 업체라는 걸 확인했어요. 화가 나고 분해서 남편 몰래 그 부동산 업자를 찾아갔어요. 사무실은 이미 비어 있었지만 근처 카페 주인이 알려준 연락처로 만날 수 있었죠. 그 사람 뻔뻔하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사모님, 남편분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욕심낸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지금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우리 부부의 수십억을 날린 사람이 피해자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화장실에 숨어 울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남편이 원한다고 아이도 안 가졌어요. 노후 준비를 먼저 하자고 해서 명품 백살 돈으로 적금들을 들었고 시댁 용돈도 제가 더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 몰래 그날 밤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처음으로 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친정 엄마가 택시 타고 오셨어요. 새벽 2시였는데 엄마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을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여보 잘 다녀올게 하는 목소리도 거짓말처럼 들리고 퇴근하고 와서 피곤하다며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우리 돈을 다 날리고도 저렇게 잘도 자나 싶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복수심이 들었어요. 더는 착한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마음먹었죠.
그동안 제가 아낀 돈으로 남편이 아파할 만한 걸 하나씩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많이 변했어요. 아니, 변했다기보다는 제 안에 숨어있던 다른 제가 깨어난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현명한 아내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돈이 남편을 망가뜨린 것처럼 돈으로 남편을 괴롭히고 싶어졌어요. 남편 월급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알죠. 그날도 대출금 연장하러 가려던 거였을 텐데 그래서 전 강남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제 통장에 있던 3천만 원 노후 자금이었는데 그날 백화점에서 2천만 원어치를 썼어요. 샤넬 백, 에르메스 지갑, 까르띠에 시계 하나씩 살 때마다 통쾌했어요. 남편이 들고 올 서류가 아니라 제가 들고 올 쇼핑백이 궁금하겠죠?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제 쇼핑백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여보, 그게 다 뭐야? 그래서 대답했죠. 당신이 몰래 대출받은 돈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이제 제가 번 돈은 제가 쓸 거예요. 그 다음 주는 골프장에 갔어요.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던 골프 1년 레슨비 선납에 풀세트 골프채까지. 제 카드로 긁을 때 남편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보, 카드 도용하냐? 이상한 결제가 떴는데. 전 답장도 안 했어요. 대신 인스타그램에 새로 산 골프채랑 골프웨어 사진을 올렸죠. 남편은 팔로워니까 보겠죠? 한 달 만에 5천만 원을 썼어요. 친구들 5명 데리고 호텔 스위트룸에서 파티도 했어요. 웃긴 건 돈을 쓸수록 제가 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돈 쓰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는데 전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여보, 당신이 잃어버린 10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세 발의 피야. 아님 또 대출이라도 받을래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꿈꾸던 삶이었나 하고요. 근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딱히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이 우리의 미래를 날려버렸는데 제가 뭘 더 아끼고 있어야 했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직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는 일이에요. 제 목숨이 위험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을 했어요. 아파트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멀리서 남편이 제 차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보통 저보다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제 차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놀란 듯 급하게 자기 차로 가더니 그대로 출발해버렸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을 저질렀다는 걸. 그저 평소처럼 차에 탔고 고속도로로 진입했죠. 속도계가 100km를 넘어가자 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핸들이 자꾸 한쪽으로 휘청거리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똑바로 서지를 않았어요. 겨우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 그때 옆으로 스치듯 지나간 대형 트럭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려요. 결국 긴급 출동을 불렀어요. 정비사분이 차를 살펴보더니 창백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손님, 이거 누가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요? 바퀴 볼트가 다 풀려 있어요. 조금만 더 달렸으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침에 본 남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를 했어요. CCTV 확인이 가능한지 물어보면서요. 관리실 직원분이 보여주신 영상을 보는데 새벽 5시 47분 남편이 제 차 앞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주차장 그림자 속에서 렌치를 들고 제 차의 바퀴 나사를 하나씩 돌리는 남편의 모습이. 영상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제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어요. 제 생명을 위협한 살인미수나 다름없었죠.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길에 문득 든 생각이 그동안 제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과 살고 있었던 걸까. 대출과 투자 실패로 모든 걸 잃은 남편은 이제 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 돈보다 소중한 건 우리의 생명이에요. 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 이야기가 길었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어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단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살인 미수나 다름없는 사건이에요.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실감이 났어요. 회사에도 모든 걸 털어놨어요. 다행히 회사에서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타 지역 발령도 받아들여 주시고 이제 저는 새로운 도시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모아둔 돈의 상당 부분을 써버렸고 남편의 빚도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해요.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도 절 많이 걱정하시지만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저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거예요. 라고요.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걸요. 돈을 잃은 것은 슬픈 일이지만 목숨을 잃을 뻔한 것은 그 이상의 충격이었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려고 해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세상에 이런 사연이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